오늘 금요일인데 유급휴가 써가지고 오늘 여행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하지만 이렇게 뭔가 비일상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찍어 바르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근데 빨리 준비해야 돼. 이미 늦었어. 일찍은 일어났는데 5시인가? 눈이 떠져가지고 일어났는데요. 놀았어. 밥 먹고 놀았어. 짐도 안 쌌는데. 어떡하지? 어제 제가 진짜 빡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마다 그 빡치는 포인트가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무시당했을 때, 무시당한 기분이 들 때 막 과민 반응을 하고, 아니면은 자기 노력이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다들 그런 뒷박 포인트가 다를 텐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어제 확실해졌어. 저는 그 제 프라이버시 같은 게 안 지켜졌을 때, 진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남이 맘대로 침범했을 때 진짜 화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나의 최소한의 방어선을 맘대로 침범해?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미친 개처럼 막 화를. 그리고 내 권리가 나도 모르는 데서 침해당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진짜 극대노를 하거든요. 다 부숴버릴 기세로.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을 그때 보여주게 되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약간 늦은 오후? 그때쯤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혼자서 뿡뿡뿡뿡 화를 내다가, 원래는 제가 한 4시, 3, 4시쯤이 그때가 제일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머릿속에 먹을 거 생각밖에 없고, 원래는 그런 시간인데 어제는 그 화를 내다 보니까 식욕까지 사라지더라고요. 먹을 거 생각이 사라졌어, 덕분에. 제가 그런 늦은 오후에 그 식욕이 얼마나, 그 식사 충동이 얼마나 심하면은 챗GPT한테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나 지금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라면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거 터널링 현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챗GPT 대답이 너무 웃겼어. 당신의 의식은 지금 라면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더라고. 라면에 점령당한 의식이 뭐야? 졸라 침 튀겨. 자꾸 침이 튀기니까 침을 닦으면서 당신의 의식은 라면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엄청 진지한 말투로. 근데 맞는 말이야. 아무튼 근데 그렇게 라면에 점령당할 정도로 그렇게 평소에는 그런데 어제는 화가 나니까 분노에 점령당했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는데, 이참에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이제 열심히 밥을 먹는데, 이참에 밥을 먹지 말고 런닝을 하러 가자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잘 됐다. 런닝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계속 그 뛰는 거를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추진력으로 런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제는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 한 30분 쉬면서 차 좀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공복 상태로 런닝을 갔습니다. 어차피 그 화만 내고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옛날 같으면은 그 화가 났을 때 뭐를 자꾸 막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그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내 뭐 방 구조를 바꾼다든지, 방 구조, 그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해서 환경을 이제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분노나 뭐 뭐든 부정적인 감정, 우울감 같은 거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외부 요인을 바꾸는 거는 한계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막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그런 식으로 계속 뭘 바꾸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사를 한 5번 하고 직장도 2번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상태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화나는 일이 전혀 없어진다든지 뭐 하루도 우울한 날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그 환경을 통제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통제를 했다고 해도 빡치는 일은 또 생겨. 우울한 기분은 또 찾아와. 그럴 거면 차라리 뭔가 내 안에서부터 뭔가 그거를 재구성을 해버리자. 그 감정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를 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이번엔 러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달리고 나면은, 심지어 이렇게 더운 여름에 땀을 쫙 빼고 나면은 그 기분 좋아지면서,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인데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그런 약간 슈퍼맨 같은 느낌? 그런 걸 느끼려고 분노를 그런 걸로 이제 전환을 시켜보려고 어제는 밥도 안 먹고 뛰러 나갔습니다.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역시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오래 못 뛰고 뛰다가 걷고. 오늘 말투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되게 건방져.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원래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마음이 급하고 또 그냥 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내 목소리에 놀래. 내 목소리에 막 긴장돼. 누가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은 긴장되는 것처럼. 근데 역시 좀 뭘 먹고 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공복에도 뛰지니까 잘 달리고 오긴 했는데 갔다 와서 엄청 또 폭식했어요. 어제는 그래가지고 밤에 또 그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라면을 안 먹으면은 좀 죽을 것 같거든요. 해외 장기 체류하는 사람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뭔가 한국의 맛을 넣어줘야 돼, 몸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항상 그 신라면은 부족하잖아요, 하나 끓이면은. 근데 2개 끓여서 먹으면은 그 후폭풍이, 그 죄악감과 후폭풍이 싫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반 개를 끓여 먹자. 반 개 가지고 그거 어떻게 속이 차, 그러면은. 근데 반 개를 맨날 먹는다면? 그게 내 식단이라고 한다면? 그냥 매일 신라면 반 개를 먹는 거야. 신라면이 안 먹고 싶어도 먹어버려. 그리고 간에 기별도 안 갈 거잖아, 솔직히 반 개 끓이면은. 그러니까 거기 야채를 왕창 때려 부어. 저는 일본 채소 중에 미즈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즈나라고 수채라는 건데, 그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가지고 라면에 그거를 넣어서 먹는 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어레인지를 제가 이제 일본에 혼자 살면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동남아 스타일로 신라면 끓여 먹는 거를 좋아해서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를 마지막에 꼭 한번 이렇게 짜서 넣고,
그러니까 야채 듬뿍 레몬 라임 들어가. 그러면은 진짜로 약간 베트남 쌀국수나 똠양꿍 같은, 가끔 이제 코코넛 밀크나 우유 이런 거 넣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집에 또 가지가 많으니까 가지하고 미드나하고 또 라임인가 레몬인가 짜서 넣고 해가지고 또 라면 반 개를 끓여 먹었는데, 이제 런닝을 해서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식빵 하나 더 먹었지롱. 그러고 나니까 배가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자기 전인데. 그래서 바로 눕지 못하고 조금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할 때쯤 가서 잤습니다. 그러고 한 5시간 만에 깨서 놀다가 지금 이렇게 나갈 준비하고. 근데 짐을 안 쌌어요. 아이라인 어떡하지? 그리기 싫은데. 아이라인은 왜냐면 번지니까요. 그래서 먹는 거에 집착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라면을 맨날 먹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언하자마자 지금 또 운동을 가게 돼가지고 그거를 한 이틀밖에 못 했는데, 어차피 신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거는 그 뭔가 절대 조건이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 절대 조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맨날 매일매일 내 몸에 투여를 해주자. 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해서 저녁은 신라면 반 개, 동남아식으로 해가지고 야채 많이 넣고 그렇게 먹기로 하고, 그 아침엔, 그리고 난 식빵도 좋아해. 식빵도 그래서 맨날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안 먹고 참다 보면은 언젠가 그거를 식빵을 폭식을 하게 되니까 식빵 한 조각도 매일 아침에 먹자. 프렌치 토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식빵 아침. 그리고 저는 계란도 좋아해요. 그래서 점심은 계란국 하고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뭔가 양심상 먹어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예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마트 가서 살 것도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똑같은 거 이제 또 사러 똑같은 슈퍼 가면 되는 거고, 밥 뭐 먹을지 항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만 먹고 싶다. 처음으로 이렇게 식단? 뭐 다이어트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으로 계획 식사를 이제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콘다테 지고크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 가족들이 있는 분이나 주부들이 맨날 집에서 저녁에 뭐 먹을지 생각을 한다. 그거를 이제 식사 메뉴 이런 거를 콘다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콘다테 지고크다. 무한 식사 메뉴 지옥? 무한 식사 메뉴 구상 지옥?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말이 저는 혼자 사는데도 너무 와닿았어요. 나는 맨날 집에 가면 오늘은 또 뭐 해 먹어야 돼. 오늘은 또 내 몸이 뭘 먹고 싶어 하는 걸까. 하지만은 이제 살이 찌면 안 되니까 또 건강하게 또 먹어야 되니까 또 뭘 먹어야 되노 이러면서 그걸 생각하는 게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맨날 먹어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두부,納豆, 그릭 요거트, 신라면, 식빵, 우유, 바나나, 뭐 기타 등등 야채, 가지, 뭐 미즈나, 뭐 파쿠치, 시메지, 레몬, 라임, 이렇게만 있으면은 그걸로 뺑뺑이를 돌릴 수가 있어요. 몇 시야? 짐 싸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루틴이 딱 정해졌을 때 갑자기 그 일레귤러한 불규칙한 그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있었을 때 너무 우울해지지 않나요? 이 집은 오늘 가는 이 여행은 과거에 제가 계획을 하긴 했지만 귀찮아. 그냥 루틴 하고 싶어.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뭐 이건 여행이니까 즐거우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이게 막 출장 또 급하게 정해진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보고 또 한국을 가재 회사에서. 싫은데 안 갈 건데 가면 또 이제 통역해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내 루틴을 할 수가 없는 거. 나는 아침에 꼭 루이보스 차를 마셔야 되고 점심에는 레몬 콤부차를 마셔야 되고 자기 전엔 카모밀 민트차를 마셔야 되고 그게 다 있는데 지금 이거 녹차 라임차 만들어 봤어요. 제가 요즘에 또 차에 집착하거든요. 원래는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셨는데 차에 대해서는 앞머리 봐. 이 앞머리 좋아. 차에 대해서는 아니 왜 굳이 커피가 있는데 차를 마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가 좀 속이 쓰리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차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먹는 거는 루이보스 차. 루이보스 차 진짜 좋아요. 카페인도 없고 약간 달달고소? 루이보스 차는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해서 먹은 것도 맛있는데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과추출해도 맛이 그렇게 막 쓰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티백 넣어놓고 하루 종일 있어도 그렇게 막 맛이 쓰다 텁텁하다 그런 느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홍차 티백 시간 딱 지켜서 넣고 막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부담 없어 루이보스 차는. 그리고 또 맛있는 게 하이비스커스 차. 약간 산미 있으면서도 그거는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 그 색깔만 봐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 향기도 좋아. 근데 하이비스커스 차 저는 항상 차갑게 해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미즈다시 콜드브루가 되는 하이비스커스 차를 찾다 보니까 좀 비싼 게 나왔는데 아마존에서 그게 진짜 맛있는데 한 봉다리에 한 티백에 얼마인 거야? 100엔이나 하니까 최대한 많은 물에 무려야 돼. 하지만 또 너무 그러면 맛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더 싼 대체제를 찾으면 좋을 텐데 더 벌컥벌컥 마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전에는 캐모마일 차. 근데 자기 전에 차 너무 마시면은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깨니까 안 마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근데 또 그게 또 루틴화가 돼버려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또 캐모밀 차 중에 민트 캐모마일 차라는 게 또 아마존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맛있고, 또 민트만 있는 차도 찾아보자 해가지고 스피아민트 차, 올가닉 스피아민트 차를 또 찾아가지고 그거는 아침 먹고 나서 좀 정신이 덜 깼을 때 그 스피아민트 차 쫙 마셔주면은 또 이제 회사 갈 용기가 생기고. 또 뭐 마시고 있지? 콤부차? 걔는 이제 변이 잘 나오고. 그리고 저는 차에다가
방금 말한 그 콤부차 같은 거에다가 레몬이나 라임 짜서 넣어가지고 마시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아니면 탄산을 좀 섞는다든지. 지금이 여름이라서 더 그렇지만 겨울에는 보리차나 팥차 너무 종류가 많고 차도 진짜 재밌어. 그러다 보니 커피는 이제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차가 있으니까. 차를 마시면은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뭔가 붓기도 빠지나? 하나도 안 빠졌는데 이건 왜 그러지? 이뇨작용은 확실하게. 그래, 자스민차. 오늘 자스민차를 마셨네. 어차피 여행 가서 마시지도 못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다. 루틴 깨지는 거. 자스민차를 마시면 저는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자스민차가 녹차랑 똑같은 거라고 하지만, 그럼 녹차?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녹차도 그렇겠지? 좀 이따가 신오사카역에 가야 되는데 거기 화장실 진짜 최악이거든요. 절대 안 가. 신오사카역 자체가 최악이야. 그냥 너무 싫어. 사람 바글바글한데 그 바글바글한 사람을 수용할 만한 그 캐퍼시티가 안 돼. 그 오사카라는 큰 도시의 그 중심 신칸센 역이 그렇게 좁고 협소할 수가 없어. 짐 쌀 시간 정도는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코 쉐딩하고 볼터치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20분밖에 아니야, 한 15분밖에 없네. 시간 없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또 진짜 가끔 가다 근데 너무 어이없는 실수하는 게 진짜 너무 치명적이에요. 진짜 무서워. 내 자신 이것보다 더 큰 실수를 할까봐. 뭐냐면은 다음 주 주말에 또 이제 회사 동료들하고 어디 가자 이러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날 괜찮아요? 막 그러길래 그날 괜찮아요 싹가는 이러면서 약속을 잡았는데 진짜로 나는 그날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일정이 없는 그냥 주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이 있었어. 뭐냐면은 한국을 가는 티켓을 제가 사놨던 거예요. 오 마이 갓. 비행기 타러 가야 돼.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비행기표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장 동료가 이제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 시간 내줬는데 미안하니까 비행기 시간에 늦추던지 해야겠다 그랬는데 요새 비행기 너무 비싸서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심지어 막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다가 그때 그 일본 빨간 날이 낀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다 그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 비행기로 변경하는 게 너무 그 경제적인 리스크가 컸습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그럴 거면 그냥 한국을 안 가고 말아. 그래서 가지 말까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래 한국을 가려던 목적이 너무 그 치명적인 목적이었던 거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안 가면 조금 평생 후회할 만한 그런 이슈 때문에 가는 거였었어가지고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잊고 있었는데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아. 맨날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건 안 잊어버리는데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나? 화장? 뭘 더 바래? 응? 뭘 더 바래? 코에 삐에로 됐어. 삐에로 됐어. 디바 잠깐만. 볼터치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잠깐만. 침이 너무 많이 흘렸어. 입술까지 발랐으니까 이제 끝.
머리 풀라. 머리도 다 했어. 시간 봐. 10분밖에 안 남았어.